국회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난리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아수라장이 없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 발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해달라. 이 말 한마디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까지 나오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 원내대표가 연설을 계속하려 하자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연호했고 한국당 쪽에선 격려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라며 하루 종일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윤리위원회에도 회부를 하고 청와대도 국가원수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정도 비판도 용납 못하는 민주당이 더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는 일단 오늘 미세먼지 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여야 관계가 더 급격히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아수라장된 국회 상황 보시고 계십니다. 이슈 따라잡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수라장, 난장판, 난리법석, 어제 많이들 보셨으니까 네. 오늘 국회 상황 어떻게 됐을지 좀 정리됐습니까? 이거 사실은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어떤 1대1의 그런 전선이 더 강고해지고는 있는데 근데 또 관건은 지금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여야 4당 간에 이견을 좁혀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 선거법 문제가 그런데 예. 근데 선거법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연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방안이고 나머지 야3당의 방안은 거의 완전한 연동형에 가깝게 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과연 결판이 날 것인지 그러네요. 예, 막상 패스트트랙이 가동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굉장히 좋은 승기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야 4당도 좀 급박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완전히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안 돌아갈 줄 알았더니 지금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도 통과가 됐다고 그러고 네. LPG 차량 일반인 구매법도 통과가 됐다는 걸로 봐서 무쟁점 법안들을 통과는 시키고는 있네요. 다만 네, 그렇습니다. 쟁점이 많아서 여야가 정말로 머리를 맞대야 되는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올수톱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글쎄요. 올수톱이라기보다는 일단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지어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일단 올려놓고자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현재 민주당 대 중소 3당 간의 협의 이것이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좋아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외신들이 그러는데 이 소리 좀 듣지 않게 해달라. 네. 이거 돌려 말한 거는 빼고 문재인 대통령 이퀄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자, 요 발언 나경원 의원도 요거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겠죠? 글쎄요. 자유한국당도? 고민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이 나왔을 때 네. 흥분하겠지. 상대 여당에서 예. 그런 계산은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본회의장에 미리 들어와서 좀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한번 쭉 원고를 쭉 훑어봤던 의원들은 이 내용이 들어있네라고 다들 알기는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 앞에 거는 그러려니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요 내용 나오니까 그냥 확 뛰쳐나가대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이익이 네. 맞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들고 일어나고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입니까? 저쪽도 들고 일어나고 약속 대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판에서 상호간에 들고 일어나는 그 이치가 그대로 적용이 됐고 저는 흥미롭게 지켜본 장면이 네. 권성동 의원하고 이철희 의원이 권성동 실랑이를 예. 벌이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것은 사실 이철희 의원은 민주당 비주류
맞아요. 해당하고 권성동 의원은 자유한국당 비주류에 비주류. 해당합니다. 이런 비주류 의원들까지 들고 일어나게 만든. 자,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저 장면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연설을 하다 말고 중간에 중단됐어요. 네. 이유는 양쪽에서 상관없는 의원들이 쫓아나와가지고 저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재밌는 얘기 지금 저 보세요. 왼쪽이 이철희 의원이고 오른쪽이 권성동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또 예. 의원들이 좀 제지하고 말리고 어휴, 있는. 막 몸싸움 수준이에요. 저 정도면. 네. 자, 그런데 매 눈으로 지켜보시는 김수민 평론가는 정말 재밌는 분석하시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리고 자, 저 와중 자, 싸움은 네. 나경원 의원이 던졌어요. 네.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보고 김정은 대변인이라는데 여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럼 뭐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것까지 이해해요. 근데 뛰쳐나간 두 사람의 면면을 봤는데 재밌는 계속하세요. 둘 다 네. 비주류라는 것이고. 둘 다 비주류가 뛰쳐나갔어요. 네. 어쨌든 이유는? 간에 양쪽 다 몸이 근질근질했던 것이고 예. 비주류도 내가 질소냐 하고 나선 셈이 되었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 저 속에서 속이 바짝 탔을 쪽은 바른미래당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왜냐하면 예. 패스트트랙 전국 자체가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최소화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는 절실하죠. 네, 예, 패스트트랙을 하게 되면은 사실 선거제는 바른미래당이 워낙 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아요. 올렸는데 네. 패스트트랙이 가동되는 순간부터 전국이 범민주당 대 범자유한국당의 구도로 캐스팅 보트가 흘러가게 되잖아요.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캐스팅 보트의 위치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끼어버리는 네, 그래서 자기 발밑에서 전선이 그어지는 불안한 위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상황에서 왼발은 왼쪽, 오른발은 오른쪽, 금이 네. 가운데 거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쫙 갈라지면은 네. 그 상황이 있잖아요. 다리 쭉 벌어지면서 이걸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바른미래당 내부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회의감이라든지 거부감이 또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또 원내대표 연설에서 들고 일어나서 상호 간에 싸우면 네. 바른미래당은 졸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새우등 터지듯이 터져요. 예, 그렇게 굉장히 불리한 위치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래서 제가 김수민 평론가님 얘기를 들으면은 정치 분석과 평론이 이렇게 재밌나 아, 싶어요. 그렇습니까? 다시 돌아와 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철희 의원과 권성동 의원 대리전 싸움으로 확 번졌잖아요. 네. 누가 이겼어요? 글쎄요. 누가 이겼다기보다는 저는 양쪽 다 어느 정도 취할 건 취했다. 취할 건 취했다. 네. 손해 본 건 없다. 그리고 이제 이철희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예. 또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포함을 해서 당 내에서는 그런 액션들이 인정받았던 것이죠. 서로 끝나고 나오고 저 난리통이 났는데 끝나고 네. 나니까 서로 잘했다는 거죠. 예? 뭐 서로 잘했어 간에- 그리고 박수 치고 네, 뭐 그렇습니다. 나경원은 당 내에서는 당 당 내에서 인정받는 예, 것은 예.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저 예. 표정 보세요. 저 그 싸움통을 하고 나왔는데 나경원이 아이고 됐어. 파이팅이라고 네, 아싸.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는데. 파이팅. 아유 예. 뒤에 한국당 의원들 박수 치는 거 보세요. 네. 자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저런 걸로 보면은 나경원 의원은 자기가 손해 봤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대여 전투력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우려가 당내에서 있었을 수 있고 당 밖에서도 저렇게 약한 원내대표를 맞았다니 참 좋다라고 하는 민주당 네. 쪽 반응도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 1인으로 봤을 때는 예. 보여주면서 이득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복당파의 비주류였던 권성동 의원이 나서서 대리전 싸움까지 몸싸움까지 해주니까 네. 이제 나경원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내 결집이 이루어진다라는 정치적 이득이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군요. 보면은 상대 당을 꺾어놓거나 예. 제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편을 단결시키기 위한 행위들을 예. 정치인들이 많이 한다라는 것을 예. 이번에 다시 보여준 셈이 자,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나경원 의원의 저 도발적인 저 표현은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고 당내 결속을 위해서는 110점짜리였네요. 네. 내가 불씨를 던질 테니 민주당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도 일어나겠다. 일어나라. 네, 아. 이런 공식이 작동된 것이라고 재밌네요. 봅니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으로 가보죠. 네. 이해찬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자회견했잖아요. 네.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며요. 윤리위 징계 회부한다며요.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은 불같이 일어나서 반발을 하기는 했어요. 그럼 민주당은 뭘 얻었습니까? 민주당 역시도 야 자유한국당을 봐라 저렇게 격하고 굉장히 과장된 언행을 한다 무례하다라고 예. 하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보수적인 나이가 예. 좀 드신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수채말로 싸가지가 없는 정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했는데. 거꾸로 예. 지금 현재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거친 언사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어필하는 그런 또 효과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단 네.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은 이해찬 대표가 왜 굳이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네. 말을 꺼냈을지 그 죄는 1988년도에 폐지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법이 없죠. 예, 그리고 독재의 유산이었던 예. 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회법에 따라서 모욕 발언이기 때문에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이 정도는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발언인데 굳이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하는 아니요, 그런 아니요. 말을 예. 꺼낼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국가원수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국가원수 모독죄라고는 안 했을 거고 국가원수 모독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 그랬죠. 청와대도 그렇고 네. 이해찬 대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김수민 평론가 얘기한 김에 한번 좀 따져 보십시다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 네.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귀태라 그랬잖아요. 귀태. 네. 태어나서는 안 될 귀신. 지금 그죠? 이제 거꾸로 문제를 삼는 게 민주당 옛날에 박근혜 귀태 발언이나 박근혜 암살 발언까지 하지 않았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발언을 사실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귀태 발언은 홍익표 의원이 그 당시 했던 말인데 네. 박근혜가 귀태라는 뜻이 아니었고 예. 박정희와 기시노부스케 일본 전수상을 가리키면서 예. 일제와 만주국의 정치적 잔재 예. 그러니까 생명 존재로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귀태였다. 라고 하는 그 강상중 교수의 발언을 예. 또 따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귀태였다는 발언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암살 발언은 양승조 현 충남도지사가 했던 발언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잘 따져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다가 암살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무기, 예를 들면 정보기관이라든가 네. 이거에 의해서 본인이 불행한 전철을 밟았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하면 그렇게 불행한 그렇죠. 뭐 암살이 당한다 이런 뜻이 말로가 아니라 불행해질 것이다라는 자신이 만든 얘기였어요. 것에 자신이 당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예,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때 발언을 너무 그렇게 이제 암살, 귀태라는 예. 것만 따서 과장시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 때는요.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다는 그렇게 논쟁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그 대해서 발언을 했던 수석 대변인은 사퇴했고 하필이면 그때 당시가 박근혜 대통령 초기였고 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막말 프레임이라는 게 또 가해지고 있었기 그때는요,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시끄러우니까 사과를 예. 하는 그림으로 갔죠. 제 기억에 박근혜 대통령이 레이저 한 방 쏘면요. 여야 모두 푹 떨 때예요. 네. 그럴 때 그런 발언이 초창기에. 나오니까 네. 야당도 처음에는 뭘 잘못했어 뭐 이랬다가 꼬리 내리고 사과했어요. 네. 맞죠? 근데 이제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현재에 좀 와전돼서 예. 과장돼서 알려진 부분이 있다라는 맞아요. 걸 제가 예,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 더 그럼 따지는 김에 이거 자꾸 따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꾸 따지게 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슬퍼럴 때는 그랬다 치고 네. 탄핵 정국에서 완전히 이제 뭐 무너지기 직전에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을 해서 나체 사진에다가 전시회가 벌어졌잖아요. 네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결국은 표창원 의원도 사과하고 만세 부르고 그때 징계 받았어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조금 그때도 국가 원수 모독이었죠. 경중을 따져줘야 될 거는 그 그림을 표창원 의원이 그린 건 아니었었고 맞아요. 예, 미술가들이 그린 그림이 국회에 전시될 수 있도록 표창원 보장해줬다. 의원은 그런 그림이 네. 걸릴 줄도 몰랐어요. 그때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예. 이제 뭐 결국에 사과했던 그런 옛 민주당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친다면 자유한국당도 그 사과 사례를 생각한다면 이번에 또 압박을 거꾸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럼 다시 현실로 그럼 시계를 돌아와 보자고요. 사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제 나경원 의원 그랬잖아요. 사과하란다고 내가 사과할 것 같냐고. 네.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도 절대로 사과할 일 아니라는 거죠. 할 말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사과를 하게 되면 본인도 굉장히 우스워지는 것이고 만약에 나중에 대타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때는 좀 유감이었다라거나 내 진위가 그렇지 않았는데 잘못 전달되었다. 이 정도로 물러설 수는 있겠으나 네. 뭐 가볍게 사과하지는 않겠지요. 한참 가겠네요. 네. 이 싸움이. 그렇습니다. 이 전국에 냉랭해지는 게. 근데 이제 막상 패스트트랙의 법안들을 태우게 되면 예. 자유한국당이 무작정 보이콧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또 어떻게 태세를 전환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2개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이 원내대표 연설하잖아요. 네. 이 대목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뭘까요? 누구 편 들까요? 바른미래당은 이쪽에 이중되고 도 싫고 저쪽에 이중돼도 싫은 싫고. 네,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양비론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비론으로 갈 그래서 거다. 아마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저울추에다가 이제 달아놓은 것처럼 네, 이쪽하고 저쪽을 둘 다 쳐야 될 텐데 네. 그래도 똑같이 쳐야 될 것이고 똑같이 갈 거다. 연설을 쓰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하, 예. 그리고 아마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또 양비론으로 나경원은 품위가 없었고 여당 의원들도 그것을 오바했다. 예, 막으려고 한 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자, 싶습니다. 나경원의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은 품격을 잃었고 이거를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 하는 민주당의 반응은 오바다. 이렇게 나올 거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어쩜 저하고 이렇게 전망이 똑같으세요? 근데 이제 네, 그게 김진표 바른미래당의 행보를 지금까지 일체 지켜보면 오차가 없네. 바른미래당이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당내 지금까지 사정이. 행보도 계속 그래 왔었고 자,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박지원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나경원이 키워줄 거다 이거. 이렇게 나가면. 네. 나경원 원내대표를 키워줄 키워줄 것이다. 거다. 현재로서 일단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힘이 크지는 않았었어요. 김학용 의원이라는 비박복당파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서 등극을 한 셈인데 이번 기회에 당내 기반은 굉장히 강화되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이제 정의당에서 비판하듯이 논평을 했지만 친박 태극기 부대의 아이돌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예. 했는데 그만큼 그 당 내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입지는 커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박지원 의원 분석도 일리가 있죠. 일리 있죠. 네. 정치 구단이니까 역시 앞날을 딱 내다볼 때 보면은 틀린 적이 없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네. 자,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이거 뭐 완전히 다른 얘기로 승리가 쏘아 올린 이 문제가 파급이 계속돼서 네. 정준영 동영상 유포로 돼서 결국 오늘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어제 입국을 했고 예.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을 했고 연예계 활동은 끝나는 것으로. 안 하는 걸로. 예.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는 조금 다른 대응이었던 게 승리는 처음에 메시지창 대화가 나왔을 때 조작이다라는 예, 입장을 예. 피력을 했다가 지금 더 큰 공경에 몰렸는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피해 잡았습니다. 여성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연예인이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누구냐라는 예, 질문을 예. 우리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피해 사실이 있는 것 자체로 충분하게 드러난 사실들이 있고 피해자가 누구냐는 뭐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필요하면은 뭐 그런 사람을 찾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가해를 누가 했으며 얼마만큼 했으며 네, 또 네.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뭐 다 떠나서 김수민 평론가에서 딱 하나만 좀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카톡을 해서 모든 SNS에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다라는 그 정준영 씨 이른바 황금폰에 저장됐다라고 하는 피해 여성들 명단, 네. 그거 가짜 뉴스라는 거잖아요. 네. 그 경찰에서 그거 밝힐 리도 없고 밝힐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누가 있더라 이거는 2차 피해고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품격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혹시 시청자분들도 그런 메시지를 받으시면은 예. 이것은 거짓 뉴스고 그리고 이런 가짜 것을 뉴스예요. 유포할 이유가 없다라고 예, 분명하게 좀 잘라주셨으면 예.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재판 과정에서든 그 명단 절대로 안 나옵니다. 네. 나돌고 있는 거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 2차 피해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거는 다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2차 피해만큼은 없어야 됩니다. 여성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